모집단과 표본 부분은 이거는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만 잘하면 이거 전에 했던 거랑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모집단과 표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단어가 이제 조사야.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조사를 한다고 치자고.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민지한테 시켰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고3들의 명수를 조사해 오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고등학교 내가 열흘을 줬어. 그렇게 해오라고. 돼요? 우리나라 고3들의 명수가 몇 명이냐? 그럼 네이버로 찾지 말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만약에 해야 돼 무조건 일주일. 그럼 못하냐? 아니 너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한다면 해야 된다. 네이버를 못 쳐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그지. 얘는 돌아다니면서 찾겠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하는 조사를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 그래서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예전 시대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전수조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정우지. 김정우. 그지? 자기가 직접 발로 뛰고 걷고 하면서 어떤 지도를 작성했지. 그런 게 전수조사야. 그럼 전수조사는 안 좋은 점이 단점이 있어. 단점이 뭐야? 시간이 많이. 그렇지.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 효율성이 떨어져. 그지? 장점은? 확실해요. 그렇지. 정확도가 높아. 그러면 이게 좀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시간이 발전했을 거 아니야. 그럼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발전해야 돼? 수학이 발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수학도 발전했단 말이야. 그럼 수학을 발전시킬 때 가장 먼저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통계 쪽에서는 전수조사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우리가 빨리빨리 조사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 조사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한 게 그래서 나온 결론이 우리가 표본조사야. 자, 표본조사라는 건 얘네들의 원리는 그거야. 어떤 전수조사를 하는 걸 다 할 필요 없다. 내가 표본 몇 개만 뽑아서 걔네들을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자. 그렇게 되면 뭐가 장점이 돼? 얘랑 거꾸로지. 장점은 시간적 효율성이 떨어져야겠지. 효율성이 시간 효율성이 높아지겠지. 단점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효율성이야. 내가 시간으로 쓰는 효율성. 그 다음에 단점은 어때? 정확도가 떨어지겠지. 맞니? 그래서 어찌됐든 조사라는 건 정확도가 생명이잖아. 그지? 정확도가 가장 중요하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단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 공식들과 너네들의 이 단원이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야. 전수조사는 배울 게 없잖아. 목적이 뭐라고? 최대한 정확도를 높이자. 그러면 정확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수조사에서의 어떤 얘네의 표본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와 가장 비슷하게끔 만드는 게 정확도를 높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전수조사에는 우리가 조사해야 될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학에서는 딱 세 가지만 배우는 거야. 전수조사를 했을 때 어떤 조사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요 세 개가 존재할 거란 말이야. 요 세 개랑 표본조사를 했을 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요렇게 세 가지가 가장 유사할 수 있는 수학적 공식이 뭘까를 찾아보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 우선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고3 학생이 몇 명이냐 라고 조사했을 때 요거는 얘기를 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조사가 있고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조사가 있어. 아직도 현재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명수를 구할 때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도가 더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나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을 할 때는 아직도 전수조사를 해.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 명수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했다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표본조사가 전수조사랑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비슷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인 거야. 표본조사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 한정을 짓는다면 어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만약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면 전체 대상이 전 세계겠지. 그래서 그 전체 대상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얘기해. 그럼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모집단에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조사하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있겠지.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얘기하고 모집단에 대한 분산은 모분산이라고 하고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해. 알겠니 용어가?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본을 조사한다는 거는 자 여기에 있는 한 부분, 여기에 있는 한 부분, 여기에 있는 한 부분을 빼. 요 부분만 조사를 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추출한다고 얘기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표본들을 하나, 둘, 세 개를 추출을 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얘네들을 몇 개를 추출했어? 세 개를 추출했지. 근데 우리가 용어로 세 개를 추출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표본의 크기가 3인 애들을 추출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개수 대신에 크기라고 얘기해. 그래서 표본 3개, 표본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했다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그러면 얘에 대한 요 표본들 있지. 여기서부터 잘 해야 돼.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 얘네들에 대한 표본의 평균들이 있겠지. 표본의 분산이 있겠지. 표본의 표준 편차가 있겠지. 그러면 목적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얘 평균과 얘 평균이 비슷하고 얘와 얘가 유사하고 얘와 얘가 유사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는 수학이 덜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국은 표본의 평균과 얘의 평균이 비슷하구나. 오차범위 컸겠지. 오차범위는 컸지만 그냥 우리 비슷하다고 하고 하자 라고 했어. 그러고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살아왔는데 막상 어떤 조사를 했을 때 오차범위가 생각보다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한 거야. 이건 좀 더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뭘까? 라고 해서 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단계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애들의 표본을 추출하고 이쪽 부분에서도 이런 애들의 표본을 추출하고 이쪽 부분에서 이런 애들의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표본의 평균을 구하자라고 했어. 평균을 구하자. 됐니?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표본의 평균들을 구하자라고 했어. 표본의 평균을 구해서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요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구하고 요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서 얘네들을 얘랑 비교해 본 거야. 그랬더니 얘네보다 훨씬 더 정확했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그럼 모집단에서의 평균, 즉 모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똑같구나 라고 결론을 낸 거야. 이해가? 비슷하다 아니면 똑같? 그냥 비슷한데 똑같다라고 그냥 가는 거야. 수학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비슷하다고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똑같다라고 하고 그냥 결론을 내버린 거야. 그래서 얘보다는 훨씬 더 비슷하겠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과정은 이래. 자 모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요 중간 과정이 뭐였어?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요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발전해서 표본들의 평균의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한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시대를 걸치고 이 시대를 걸쳐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은 서로 같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기호가 필요하단 말이야. 어떤 걸 기호로 썼는지 그걸 외워야 돼. 자, 표본 평균은 우리가 M이라고 써. 기호야. 이거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써.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써.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우리가 X바라고 해. 그 다음에 얘는 S제곱이라고 해. 그럼 얘는 S라고 그래. 됐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본 평균이 이거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써. 그 다음에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써. 그 다음에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써. 알겠니? 이게 최종 단계야. 이 내용이. 지금 이해 안 가는 거.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저 파란 부분 있지? 파란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할 게 있고 빨간 부분을 추가로 설명할 게 있어. 자, 우선은 파란 부분에서 너네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파란 부분에서 문제 출제율은 굉장히 떨어져. 이쪽 부분은. 왜냐면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자, 우선 표본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지. 모 집단에서 하나, 둘, 셋 요거를 뽑아서 표본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지. 표본 평균이. 그러면 얘가 크기가 3이지. 그러면 3분의 얘네들과 얘네들과 얘네들의 합을 구해서 평균을 구한단 말이야. 이해가니? 그럼 표본의 크기로 n을 나누는 거란 말이야. 표본 평균은. 맞니?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1, x2, x3라고 하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하는 게 표본 평균이란 말이야. 맞니? 근데 표본 분산이라는 건 편차의 제곱의 합이란 말이야. 제곱의 평균이야. 그건 중학교 때 배웠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그래서 편차의 합에 n을 나눠야지 얘인 거잖아. 그치? 표본의 크기를. 왜냐면 편차 제곱의 합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맞니? 그치? 빨리 물어봐.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다 모르겠다고 하지 마. 편차가 평균에서 원래 그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게 편차야. n이 그냥 개수예요. 크기. 그래, 개수가 크기야. 편차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라고. 이 새끼 중학교 때 유학 갔다 왔냐 너? 아니 니네 30점, 50점, 40점이면 얘들이 더하면 평균이 뭐야? 이거 3으로 나누잖아. 어? 그럼 얘 얼마야? 120이니까 40이지 평균이. 편차는 여기에서 30에서 40을 뺀 게 편차야. 평균을 뺀 거라고.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야 원래. 그러면 더워. 그러면 지금 얘를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으로 나눴더니 모분산하고 더 차이가 벌어진 거야. 분산. 더 차이가 큰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우연하게 그냥
n-1로 나눠봤더니 이게 훨씬 더 비슷했어. 그래서 유일하게 표본 평균은 n으로 나누지만 표본 분산은 n-1로 나눠. 알겠니?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s가 나오겠지. 알겠어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출제율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알고는 있어. 중요한 건 이거야. 됐니?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 저번에 배웠던 내용이 확률 변수, 어떠한 확률 변수를 x라는 확률 변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 x에 대한 평균, 요 x에 대한 분산, 요 x에 대한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개를 구했었단 말이야. 그지? 맞니? 그러면 똑같이 갈 거야. 지금 얘에 대한 확률 변수는 뭐니? 표본 평균이지. 그러면 얘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확률 변수만 다르게. 확률 변수는 그냥 얘는 x지만 얘는 뭐야?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그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똑같아. 그 다음에 얘가 충분히 많은 횟수를 거듭하면 얘 또한 정규분포를 따라. 그지?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를 때 우리가 뭐였어? 얘가 평균이었고 분산이었단 말이야. 맞지? 여기까지? 그러면 얘 또한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갖고 있는 어떠한 정규분포를 얘도 따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 자리가 m이 오니까 얘가 어때야 돼? 여기에 x바의 평균 얘가 들어올 거고 분산이 들어와. 똑같아 얘랑. 뭐만 달라 두 개가? 확률 변수 차이야. 알겠니? 얘는 어떤 거야?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고 얘는 확률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인 거야.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이해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딜 모르겠어? 응? 동영상 봐야지. 안 보면은 이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보고 오라고 했잖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도 안 봐. 너 오늘 다시 와갖고 보던가 해. 다 마무리해. 이것도 녹화했으니까 이것도 녹화해서 다 보고. 앞에를 보는 거야. 앞에를 먼저 보라고 그러니까 동영상 보냈잖아. 앞에를 맨 앞에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 너 오늘 몇 시에 오는데? 뭐야? 7시 반. 그러면 너 정규분포 쪽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내가 매번 얘기하자면 뭐 인터넷 강의나 그런 거 봐봐 우선. 잘 이해 안 가면 좀 디테일하게 봐. 어떻게 이해가 안 가? 계속 해야지. 그걸 네가 봐 직접. 그럼 너 이걸 어떻게 알겠어? 정규분포는 뭔지. 봤을 때 했던 거 조금 기억나는데 어떻게 아니 동영상을 봤는데 방학 때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아예 동영상이 아예 모르겠다고? 그거 찍은 거야? 그러니까 정도까지는 아직 안 봤는데 앞부분. 봐야지. 그러니까 보라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뭐 했어 그럼? 숙제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규분포 다시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네가. 어쩔 수 없잖아. 너는 이해가? 응? 솔직히 말해. 너도 동영상 제대로 안 봤지? 아니 넌 아예 수업을 안 하구나.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정리할 게 하나가 있어. 자 내가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요게 모평균이랑 같다라고 그랬어요.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자, 다음에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지금 저기에 모분산이 있잖아. 이게 모분산, 그지? 얘에다가 표본의 크기를 나눈 게 똑같은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게 뭐야? 표본의 크기야. 그 다음 얘는 뭐야? 모분산인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외워줘야 돼. 그래서 요걸 다시 쓴다면, 자, 얘가 평균이랑 똑같다고 그랬지, 모평균. 그 다음에 얘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랑 똑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말해, 빨리 물어봐. 모르겠는 거. 좀 뭐예요? 어떤 거? 루트 n-1분의 편차 제곱. 그건 표본평 요거라고. 아, 요 라인이 이거고 얘가 지금 이거야. 또 없어요? 너는 어디 그래도 아니 말하는 얘기. 이거 외워야 돼. 외울 건 외워야 돼, 얘들아. 알겠지? 앞에 부분에 내가 뭐 스토리 한 건 있지. 그건 안 외워도 돼. 그냥 이해하라고 한 거지. 그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 그 내용은.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돼, 이거를. 자,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 책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 자, 모집단과 표본에서 지금 여기 내용이, 자, 우선 전수조사 말했지? 전체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표본조사 요거 설명했고, 그래서 표본 뽑아갖고 추출해서 표본의 크기가 개수다. 그 다음에 자, 이미 추출이라는 거는 그냥 추출했다는 얘기야.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리고 여기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대.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 있대. 그러면 복원 추출이라는 건 내가 자료를 어떤 걸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넣고 그 다음 표본을 뽑는 게 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은 내가 한번 자료를 추출하면 그걸 다시 넣지 않고 그 상황에서 또 다른 표본을 추출하는 거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 알겠지?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자, 문제를 풀 때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은 문제 풀 때 똑같아. 내용은.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알면 돼.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 모집단에서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표본평균, 표본을 뽑아서 표본 한 개에 대한 그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그랬지. 그랬을 때 우리가 표본평균은 x바, 그래서 x1부터 xn까지 했을 때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게 표본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인데 n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게 비슷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n-1로 나눴더니 가장 비슷했다. 그래서 n-1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표본 표준 편차니까 루트가 되고 s제곱이 되고, 그지? 요거 설명했고, 이건 시험 문제 출제는 많이 안 된다고 그랬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게 이거겠지. 자, 표본 평균. 자, 봐봐. 표본들의 평균에 대한 평균이 뭐랑 일치한다? 모평균과 일치한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의 m이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를 모 분산으로 나눠준 거야. 모 분산을 나눈 거야. 표본의 크기로. 그 다음에 여기다 루트 씌운 게 뭐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다. 자, 다시 표본들의 평균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거는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발전시킨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이랑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를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걔가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알겠지 여기까지?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n으로 나누면 일치한 거야. 표본의 크기는. 다른 것들은 다 n으로 나눠야 되는데 평균 같은 그 모분이 적은 거만 평균만 같은 거. 얘만 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세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자, 내가 말했지? 봐봐. 지금 어떤 모집단 얘가 따르는데 x바가 확률 변수, 즉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 했을 때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겠지. 왜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분산이 들어갔는데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들어가야 되지. 정규분포는. 그래서 얘는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니네 표준화하는 거 배웠을 거야. 표준화할 때 어떠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m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였을 때 얘는 표본 평균이 아니야. 이때 얘를 표준화했을 때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바꿨잖아. 표준화할 때. 근데 요번엔 x 바가 확률 변수 했을 때 얘는 평균이 m과 같고 얘는 m분의 시그마의 제곱이고 루트 m분의 시그마니까 얘는 z는 분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루트 m분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분의 x 바 빼기 m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요 두 개 차이야. 왜냐면 서로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알겠지? 그래서 공식은 이걸 써야 된다. 자, 우선 요건 넘어갈게. 계산하는 것부터 해보자.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 자, 문제에서 보면 모평균이 50이래. 그럼 어떤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50이란 얘기지. 그러면 얘가 m이 얼마란 얘기야? 50이란 얘기지. 모 표준 편차가 5래. 그러면 시그마가 5란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 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대. 그 얘기는 뭐야? 표본 n개를 추출했다는 얘기랑 똑같지.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랬으니까 얘는 50인 거지.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얘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랑 똑같지. 근데 모 표준 편차가 5니까 루트 n분의 5가 3분의 1일 때 n의 값을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지. 알겠어? 여기까지? 자, 다음에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모 표준 편차지.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시그마란 얘기지. 맞니?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더니 얘에 대한 표준 편차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 이하가 된다는 얘기네. 그지? 그러면 표준 편차가 4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n분의 4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루트 n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16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n의 최소값은 얼마야? 16이 되겠네. 알겠어? 자, 또 자, 이 부분을 보면 자,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래. 그러면 확률 변수가 x였을 때 모집단이니까 확률 변수를 x로 갖고 있는 요 표가 나왔지. 그럼 얘는 모집단에 대한 표지. 그러면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무슨 평균이 나오는 거야? 모평균이 나오는 거지. 얘에 대한 분산을 구하면 모분산이 나오는 거고 얘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면 모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지. 모를 가졌기 때문에 확률 변수를 x로 가졌을 때라며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차이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네 세 개를 더했을 때 1이니까 얘가 얼마야? 6분의 1이라고. 됐지? 그럼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를 하고 더하면 되지. 그래서 모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대. 됐니? 그 다음에 모분산을 구할 거란 말이야. 모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인데 얘는 어떻게 구해? 재평평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지. 그러면 분산을 재평평제로 계산을 하면 계산한 거 어디냐? 4분의 5가 나온대. 계산하면 얘가 4분의 5가 나온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모평균. 그 다음에 4분의 5는 모분산. 됐지? 자, 이걸 구했단 말이야. 근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이래.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니까 16개의 표본을 추출했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얘가 n이라는 얘기네.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모평균이랑 똑같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n이 16이니까 16분의 4분의 5를 하면 되겠지. 알겠어? 네, 평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얘 자체가 지금 이 확률 변수 자체가 이 확률 변수 자체가 음수가 있잖아. 그럼 나올 수 있지. 평균. 저기 음수가 없으면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겠지.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자,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 모집단이 뭐고 표본이 뭐고 이런 거를 잘 봐야 돼. 자, 주머니 속에 1, 1, 2, 2, 2, 3, 3이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대. 그지? 그러면 이게 모집단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를 뽑았을 때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니까 7분의 2지. 2를 뽑았을 때 7분의 3이지. 3을 뽑았을 때 7분의 2지. 그래서 요 표가 나온 거야. 이게 뭐야?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뭐야? 모평균. 얘에 대한 분산을 구하면 모분산. 얘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면 모표준 편차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면 모평균을 구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얘가 2고 그 다음에 분산 니네가 알아서 구할 수 있지. 얘는 7분의 4가 된대.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됐니? 모평균 모분산인데 얘 표에 대해서 그린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잘 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냈대. 여기에서 3개를 꺼낸 거야. 그럼 표본을 추출한 거지. 그럼 결국 얘가 n이란 얘기지. 그래서 적힌 수의 평균은 x바라고 한대. x바의 평균이니까 모평균이랑 같으니까 이겠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야? 얘 7분의 4에서 뭐로 나눈 거? 3으로 나눈 게
저거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겠지. 알겠어? 자, 5번. 자, 어느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지난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평균 5건, 표준 편차가 1건인 정규분포로 따른대.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는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면 모평균이 5고 모표준 편차가 1이란 얘기 아니야? 그래, 흐름을 잘 봐야 돼, 니네. 그냥 숫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모평균이겠거니 그런 식으로 외우지 마. 문제 흐름을 잘 보고. 근데 이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0명이래. 그러면 표본 100명을 추출했다는 얘기네. 그럼 얘는 결국 n이 되는 거네.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네. 그때 위반한 건수의 평균이 위반한 건수의 평균이니까 x바가 표본에 대한 평균이 4.85 이상 5.2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네. 이해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얘를 표준화해야지 얘를 보고 구할 수 있지. 그건 정규분포랑 똑같아. 전에 배웠던 거랑. 이해가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Z가 뭐여야 돼? X바에서 빼기 평균을 하고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를 해야 되겠지. 바꾸려면. 이해가? 여기까지? 너 민재 이해가? 네. 그러면 4.85에서 평균인 5를 빼고, 이거 모평균이잖아. 빼기 5를 하고, 그 다음에 크기가 몇이래? 100이니까 루트 100이니까 10분의 요거 표준 편차가 얼마야? 1. 그러면 얘는 Z로 변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5.2니까 5.2에서 빼기 평균을 빼고 또 10분의 1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요. x바가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거라니까. 아. 표본 평균의 평균. 예. 이건 그냥 표본 평균. 예. 문제에서 말했잖아. 위반한 건수의 평균이라며. 그럼 이건 그냥 표본 평균이지. 얘가 표본이잖아. 표본에 대한 평균이니까 그냥 표본 평균이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했더니 얘가 나왔대.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면 돼? 요렇게 구해서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5 여기가 2. 그렇게 해서 0부터 2까지는 0.477이.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1.5로 보면 되니까 0.4332. 그래서 2개 더해주면 되네. 알겠어? 자, 다음에 자, A 도시에서 B 도시로 운행하는 고속버스들의 소요 시간은 평균 n분이래. 그러면 얘가 뭐란 얘기야? 모평균이란 얘기네. 그치?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10은 뭐야? 모표준 편차네. 그랬을 때 정규분포에 따른데 이 고속버스들의 소요 시간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요게 성립된대. 그러면 얘를 표준화해야지 얘를 이용해서 n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게 자 m 빼기 5 빼기 m 분의 표본이 n이니까 루트 n분의 10이겠지. 그 다음에 z가 되고 m 플러스 5 빼기 m 분의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없어지고 얘를 계산을 해보면 요거를 n에 관해서 계산을 해보면 요게 나온대.
요거는 그냥 얘네들이 계산해보면 돼.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가 있을 때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면 여기랑 대칭되게 얘가 2분의 루트 n이겠지. 그럼 결국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는 건 얘의 넓이에다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지? 그랬을 때 그 값이 얼마래? 문제에서 얘가 0.9544래. 그러면 2 곱하기 p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2분의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가 0.9544니까 얘를 2로 나누면 0부터 z까지 2분의 루트 n이 0.4772가 나오지. 2로 나누면 그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0부터 2분의 루트 n까지 요 사이의 넓이가 0.477이니까 0.477이니까 얘가 2였을 때니까 얘가 2면 되는 거네. 알겠어? 어? 뭐라고? 어떤 게? 이거? 어? 이거? 왜냐면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려면 문제는. 알겠어? 자, 다음에 자, 모평균이 30 요게 되고 표본평균은 x바라고 하는데 얘를 구하래. 그럼 요거는 똑같이 우리가 x바에서 빼기 모평균인 30을 빼고 루트 n분의 아니구나 32에서 뭐 하는 거야? 자 32에서 빼기 모평균 30을 빼고 크기가 16이니까 4분의 시그마를 했을 때 얘가 z가 되니까 p가 되니까 얘를 계산하면 얘가 2지. 2에서 시그마 분의 8이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구하는 거야. 그게 얼마라고? 0.9772래.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를 그리면 여기가 0인 거고 그러면 내가 작거나 같으니까 요런 데가 시그마 분의 8이 되겠네. 그지? 근데 0.9772니까 요쪽 부분에서는 0.5니까 요쪽 부분은 0.477인 거지. 그러면 0.477이가 여기가 2니까 얘가 2면 되겠네. 그지? 알겠어 다? 수연이 알겠어? 표준 정규 분포였을 때 요쪽 반은 다 0.5야. 왜냐면 합이 1이니까. 자, 8번. 자, A고등학교 몸무게가 60이니까 모평균이 60이라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6이니까 얘가 된다는 얘기지.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대. 그지? 그러면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문제에서 잘 봐.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은 요 몸무게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얘 x가 549kg 이상일 때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경고음이 울리는 거지.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잖아. 그러면 얘는 우리가 m이 60이었으니까 여기가 그 9명이래매. 그지? 549kg인 게 이게 학생 몸무게당 하나가 아니잖아. 9명에 대한 몸무게가 이거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를 9로 나눠야지. 그럼 9로 나누면 얼마야? 얼마야? 9, 9, 64. 61인가? 네.
60일 맞아? 그럼 61이 되네. 60일.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바꿔야 돼? 요거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60일 빼기 60분의 6으로 하고 표준 편차가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야 되겠지. 왜냐면 9명이니까 n이. 그럼 루트 9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0.5가 나온대. 그러면 0.5니까 우리가 0.5였을 때니까 z가 0이 되고 큰 거니까 여기가 0.5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상이니까 0.5에서 이쪽부터 여기까지가 0.5지 전체가 0.5에서 이 부분을 빼면 얘에 대한 확률이 나오겠지. 이해가? 0.5 이상이니까 이 전체가 0.5잖아. 그러면 0.5에서 얘를 빼면 여기에 대한 확률이 나오겠지. 알겠어? 다음에 정규분포가 따르는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표본 x 바래. 이것도 똑같지 뭐. 이거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12에서 빼기 13을 하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2를 하고 그지? 요게 4니까 그럼 z고 루트 n분의 2에서 14 빼기 13을 하니까 얘가 0.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 계산하면 요렇게 나온대 얘가. 요건 계산할 수 있지. 요거 똑같이 나오니까 2로 나누니까 그럼 얘가 나온대. 됐니? 무슨 얘기인지? 근데 0.4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근데 0.45가 어디야? 얼마야? 0.45가 1.65까지가 0.45래. 그러면 여기에서 1.65 그러니까 여기가 0.45라는 얘기야. 이해가니? 0.45보다 커야 된다며. 그럼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아? 얘가 1.65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더 커질 거 아니야. 0.45보다. 이해 안 가? 1.65까지가 0.45니까 지금 문제에서 0.4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며. 그럼 얘가 1.65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래야지 0.45보다 커질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2분의 루트 n이 1.6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n의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자, 지금부터 밑에 있는 문제 하나씩 해봐. 선생님이 풀어준 거. 여기 준비가 응? 그럼 빼.